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그 경과에 대해서 제가 강의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다음 단계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단계별로 한번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아토피 피부염의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몸의 표면에서 신체를 보호하고 있는 피부는 피부 각질층과 표피, 그리고 진피인데요. 가장 외축의 피부 각질층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각질세포와 그 사이사이를 메꾸고 있는 지질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벽돌과 회반죽으로 장벽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를 피부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각질세포와 그 사이사이 지질막들로 아주 견고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이 건강한 경우에는 체내의 수분이 이 장벽을 뚫지 못해서 우리가 수분이 충분히 우리 피부에 공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먼지 진드기나 어떤 털이나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는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발생해서 우리 환자들의 그 피부를 굉장히 자극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피부의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피부 관리는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으로서요. 건강한 피부 장벽을 유지시키고 피부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을 정상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이런 피부 장벽은 피부를 통한 수분 손실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극물이나 항원, 피부에 있는 감염원 등의 침입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있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많은 수분 손실이 피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손상된 피부 각질층의 회복을 통한 장벽 이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피부 관리가 가장 중요한 치료인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피부 관리는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으로서 건강한 피부 장벽을 유지시켜서 피부 수분 손실을 막음으로써 피부의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을 정상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목욕은 하루에 1회 정도 시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목적은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자극성 물질, 알레르겐, 세균 등을 제거하고 외부로부터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목욕 혹은 샤워를 하는 횟수는 하루에 1회 정도가 적당하지만 운동을 하거나 땀이 많이 나게 되면은 하루에 2번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정도로 해서 사용하고요. 때는 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는 32도에서 34도가 적정 온도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비누는 약산성에서 중성 보습 비누를 사용하는데요. 딱딱한 고형 제제보다는 그런 버블이나 그런 거품으로 구성된 그런 액체형의 비누를 우리가 추천드립니다. 목욕 혹은 샤워를 하는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이고요. 너무 장시간 목욕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손끝이 약간 쪼글쪼글할 정도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내에 끝내는 것이 좋고요. 목욕 후에 부드러운 수건으로 두드리듯 톡톡 물기를 닦아주시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로 충분히 발라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목욕 방법 다시 한번 총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15분에서 20분간 미지근한 물로 통목욕한다. 2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피부 상태가 잘 조절될 때는 5분 이내에 샤워로 간단하게 한다. 그리고 비비거나 때를 밀지 않으며 적절한 비누를 사용하는데 약산성에서 중성의 보습 비누, 버블로 되는 것을 우리가 추천드리고 타월로 두드리듯 닦아주고 3분 이내에 보습제, 약제를 바르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매우 건조한 피부와 손상된 피부 보호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습제의 사용은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특히 경증의 아토피 피부염은 보습제의 적절한 사용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피부 보습의 3단계를 말씀드리면은 보습제는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보습제로서의 역할, 피부 각질층에 수분이 공급되도록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아미노산, 유레아, 락트산 등이 그 예고요. 그리고 지지의 성분으로 구성된 피부 보습제가 있는데 이것은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성분이 주된 성분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세린, 오일 제제, 세라마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부 연화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갈라지고 손상된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성분으로서 알코올, 에스테르, 이소프로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습제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시고요. 저는 만약에 너무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4-5번 이상 계속 사용하라고 권장드립니다. 정상적인 피부를 포함한 전신에 사용하시고요. 또한 피부가 좋아졌다고 해서 사용을 결코 중단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습제는 오일, 로션, 크림, 연고형 제제 등이 있고요. 매우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종류의 보습제를 한꺼번에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각 개인의 그 피부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춤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피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보습제를 선택하실 때 비싸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샘플을 써보시고 과연 우리 아기에게 어떤 것이 맞는지 테스팅 해보시고 가장 아이들에게 수분 공급과 보습성에 뛰어난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시중에 예를 들면 셀브릭이라든지 피지오제 그리고 제로이드 같은 여러 가지 상품들 이름만 대도 들어볼 만한 것들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사용해 보시고 가장 아이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